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도내에서는 오늘은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춘천 5명, 강릉과 인제 각각 2명, 홍천 1명 등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춘천에서는 전수검사를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동해에서 확진자의 접촉자인 60대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또 홍천에서는 확진자 동료와 접촉한 군 장병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건 지난달 27일 7명 이후 열흘 만입니다. 전염성이 높고 치료 방법도 없어 한 번 걸리면 과일나무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이 지난달 영월에 이어 최근 원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 매년 확인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한 사과밭.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이를 석회와 섞어 땅에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13년째 정성껏 갖고 온 사과나무 200여 그루가 하루아침에 모두 매몰 처리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매우 강해 보시는 것처럼 감염되지 않은 나무들까지 모두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사과와 배 등 과수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화상병이라는 걸 남 얘기 같이 들었는데 참 내가 딱 걸리고 나니까 참 진짜 황당하고. 지난달 영월에서 첫 발생한 이후 원주 2개 농가에서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평창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원주와 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에 비가 많이 내려 감염 위험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예년 대비해서 온도도 평균 한 1 내지 2도 정도 낮게 진행되면서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세균병인 가지검은 마름병까지 발생하면서 과수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마름 등 관련 현상이 관찰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고 면직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데 강원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수사 사실을 모른 채 범죄 혐의 교사의 전입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6일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2학기에 걸쳐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 보쌈에 가고 싶다 등 11차례 성희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원래 경기도의 교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도 당시 경기도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3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강원도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기록은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전입교사 명단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 사실이 없으면 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입 전 이미 사건화돼서 경기도교육청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9월 검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통보를 보낸 뒤에야 해당 교사의 범법 행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시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했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갑작스러운 공백과 교체로 인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도관 교사 교육 계획을 고칠 계획입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교사를
교류 명단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다. 시도관 교원의 인사교류는 그 교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범죄 연루자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다른 시도교육청과 시도관 교류 원칙을 빠른 시일에 새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사업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된 근로자에게 사업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접수에 이어 아직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강원형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공 이불 빨래방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대형 빨래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강원형 공공 이불 빨래방은 6개 시군과 16개 기관이 협업해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은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강릉 펜션 가스 누출과 지난해 동해 펜션 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농어촌 민박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오는 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6회 바이오 코리아에 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합니다. 지역 9개 업체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공동관 운영과 투자 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세계 52개 나라에서 67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상담과 투자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